요즘 100세 시대라는 말 정말 많이 듣죠? 근데 길어진 인생이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요? 어쩌면 우리에겐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이 노년이라는 과정을 절망이 아니라 통합으로 잘 완성해내는 법, 그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에너지 드링크 한 병하고 한 나라의 위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충격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바카스 할머니입니다. 이 용어는 서울의 공원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께 바카스를 건네면서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분들을 말하는데요. 연세가 50대부터 많게는 80대까지 이릅니다. 이분들의 존재는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마주한 거대한 문제의 가장 아픈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바카스 할머니라는 현상이 우리 사회의 어떤 좀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현상이 사실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1997년 그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였어요. 특히 서울 종묘공원 일대에서만 약 400여 명의 여성이 활동하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생존을 위한 절박함, 다시 말해 극심한 노인 빈곤 문제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토록 깊은 절망감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이제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7.2%.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분들의 빈곤율입니다. 와, 정말 믿기 힘든 숫자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충격이 더 크실 겁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한 1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3배가 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노년 여성의 경우에는요, 빈곤율이 무려 76.6%까지 치솟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만들어진 결과인데요. 1997년 외환위기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는 데다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은 빠르게 사라졌죠. 게다가 과거에는 여성들이 제대로 교육받거나 사회생활할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축이나 개인연금 같은 노후 준비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나마 있는 공적연금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내몰리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현실을 계속 이야기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이제 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줄 한 전문가의 지혜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바로 이호선 교수님입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이신데 특히 중년과 노년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계시죠. 근데 이 교수님 별명이 재밌어요. 호랑이 상담사라고 불린대요. 왜냐하면 가끔은 좀 따끔하고 아프게 들릴지 몰라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서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괜찮다고 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변화를 위한 사랑의 쓴소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호랑이 상담사 이호선 교수님이 제안하는 인생 후반전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과연 뭘까요? 교수님은 딱 4가지를 핵심으로 꼽습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새로운 기술, 셋째는 나의 전문성, 그리고 마지막은 새로운 관계. 이 4가지가 바로 길어진 우리 노년을 정말 의미 있게 꽉 채워줄 기둥이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조언은 정말 간단하고 명쾌해요. 바로 기승전 몸뚱이.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결국 모든 건 건강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행복을 원해도 그건 그냥 모래 위에 성 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새로운 시대의 글쓰기 능력, 바로 AI 활용 능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게 기본 소양이자 생산성의 척도였잖아요. 지금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한테 얼마나 똑똑하게 질문하고 또 그걸 잘 활용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죠. 이 조언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좀 피곤해하고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정반대로 말해요. 오히려 낯선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절대 볼 수 없었던 내 모습을 낯선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본 이 현실적인 조언들 있죠? 건강 챙기고 AI 배우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이게 사실은 훨씬 더 깊고 궁극적인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자아통합입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에릭 에릭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인간의 삶은 총 8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마다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심리적인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인생의 가장 마지막 단계, 즉 노년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바로 자아통합이냐 아니면 절망이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아통합은 말 그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딱 돌아봤을 때 아, 그래도 의미 있었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평온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상태고요. 반대로 이 과제에 실패하면 삶은 후회와 씁쓸함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 드시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바카스 할머니 현상. 그게 바로 에릭슨이 말한 절망의 가장 비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이 제안했던 그 4가지 준비물은 바로 그 절망을 피해서 자아통합이라는 성공적인 노년으로 가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었던 셈이죠. 결국 노년을 준비한다는 게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고 좋은 집을 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후회 대신에 참 잘 살았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 인생이라는 한 편의 이야기를 잘 완성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부디 그 이야기가 절망이 아닌 충만한 통합의 이야기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